안녕하세요.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 이 라디오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이제 상위 단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PDCP, 오늘은 PDCP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요즘에 이제 제 채널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예전에 옛날 이런 영상을 하기 전에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이 영상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안 되고요. 혹시 근데 물론 이제 그냥 이런 통신에 대해서 그냥 관심 있어서 보시면은 뭐 이런 것만 보셔도 되죠. 그렇지만 내가 전문 분야로 이쪽으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자료들은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좀 말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들은 좀 왜곡된 부분들도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쉽게 설명하다 보니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컨셉을 대강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걸 보고 5G가 이렇게 돌아가니 나는 이걸 이해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컨셉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꼭 책이나 그런 원서 그리고 프로토콜 그렇죠? 3GPP 프로토콜도 보셔야 되고 여러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은 잘못된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이쪽 필드로 들어가시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크로스 체크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정확하게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PDCP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봤죠, 프로토콜들을. 그래서 밑에서부터 여기 피지컬 레이어, 그쵸? 피지컬 레이어, 그다음에 맥 레이어, 그다음에 RLC 레이어 이렇게 봤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PDCP 레이어인데 제가 이거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한번 리뷰하는 형식으로 보면은 이제 유저 플레인이라는 이렇게 도메인이 있고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도메인이 있죠. 그래서 유저 플레인은 보시면은 프로토콜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는 핸드셋이고 요거는 베이스 스테이션 G노드 B고 라디오로서는 G노드 B고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플레인을 보면 좀 약간 다르죠. 요 밑에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피지컬 레이어, 맥, RLC, PDCP까지는 똑같지만 그 위에 보면은 SDAP가 없죠. 그렇죠? 요 SDAP는 유저 플레인을 위한 프로토콜 스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여기는 RRC가 있죠. 그렇죠? 네, 이 RRC는 여기 SDAP도 레이어 2인데 이 RRC는 레이어 3입니다. 레이어 3가 한 단계 위에 레이어죠. 그래서 이 RRC 레이어가 있고 이 NAS라는 것이 또 있죠. 그렇죠? 이 NAS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과 유저 플레인은 그 구조가 약간 다르지만 이 PDCP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저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저 플레인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유저 데이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다음에 뭐 게임을 하거나 그 여러분들이 쓰는 데이터들은 요 프로토콜 스택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 밑으로는 여기 라디오가 안테나가 붙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테나를 이용해서 쏘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자, 컨트롤 플레이는 무엇인가? 컨트롤 플레이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이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쓰는 뭐 보이스나 그다음에 아니면 게이밍 데이터나 그런 거랑 관계없이 이 전화가 되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핸드오버가 될 수 있게 전화가 끊기지 않게 그 뒤에서 컨트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컴퓨터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렇죠? 윈도우즈 그런 게 깔려 있죠. 윈도우즈가 없으면은 여러분의 컴퓨터는 돌아가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를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뭐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렇지 않죠? 그 윈도우즈 위에 다른 소프트웨어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게임을 깔아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이 컨트롤 플레이는 이 핸드셋과 G노드가 원활하게 통신을 할 수 있고 끊기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NAS라는 것이 있고 RRC가 있고 이게 아주 핵심이죠. RRC. 그 다음에 그 패킷이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PDCP, RLC, MAC 피지컬 레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죠.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과 유저 플레인은 그렇게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PDCP를 볼 거고 그래서 PDCP는 유저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 둘 다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DCP는 무엇인가? Packet Data,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가?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헤더 컴프레션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이퍼링, 시큐리티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reordering and in-order delivery, 뭐 in-sequence delivery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데이터를 보냈을 때 reordering, 오더를 다시 제대로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duplicate discard, 똑같은 데이터가 오면은 뭐 하나는 똑같은 데이터니까 하나는 버려야겠죠. 그래서 duplicate discard도 있고 그다음에 split bearer. 그래서 이건 듀얼 커넥티비티에서 쓰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PDCP입니다. PDCP 안에서 이러한 펑션들을 다 통해서 패킷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RLC로 내려가고 RLC에서 맥으로 내려가고 맥에서 피지컬 레이어로 내려가고 피지컬 레이어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받으면은 데이터가 쭉 피지컬 레이어, 맥 레이어, RLC 레이어를 통해서 다시 PDCP로 오면은 이 펑션들을 통해서 더욱 상위 단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SDAP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요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던 펑션들 어떤 펑션들이 있는가 보면은 처음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시퀀스 넘버링이란 걸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데이터를 보낼 때 아무래도 라디오이기 때문에 내가 1, 2, 3, 4, 5 이렇게 패킷을 쪼개서 보내는데 1, 2, 3, 4, 5 보냈으면은 다시 합칠 때 1, 2, 3, 4, 5 합쳐야지 똑같은 그림이 나오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어쨌든 이 패킷들은 다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111, 000 예를 들어서 111 4개 보내고 000 4개 보냈는데 이게 뒤로 순서가 바뀌어서 들어오면은 000 111 이건 완전히 다른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퀀스 넘버링을 해서 받았을 때 순서대로 만약에 순서가 뒤바뀌어 오면은 순서대로 다시 리오더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오더링을 위해서 이 시퀀스 넘버링을 해주고 자, 이 헤더 컴프레션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여기 우리가 많이 쓰는 zip 파일 그렇죠? 뭔가 컴프레스를 하는 거죠. 어떤 파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뭐 Rzip을 이용하거나 그래서 파일 사이즈를 줄이죠. 자, 이게 뭐냐면은 그 IP 헤더라는 것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패킷 이 프로토콜이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헤더를 붙이죠. 그렇죠? 그 프로토콜에 관련된 정보를 앞에다 헤더를 붙여서 그 받았을 때 헤더를 읽어보고 앞에 헤더, 그렇죠? 헤더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내용의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IP 헤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IP 애드레스의 그 IP 헤더가 사실 대단히 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이스, 그렇죠?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데이터는 대단히 작죠. 우리가 뭐 게이밍을 하거나 큰 데이터를 트랜스퍼할 때는 IP 헤더 뒤에 큰 데이터 페일로드가 붙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데이터는 뭐 몇 킬로바이트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아주 큰 헤더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 헤더를 컴프레스 하자. 그렇죠? 헤더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라디오라는 리소스는 정말 아껴야 되는 리소스입니다. 통신 입장에서는 정말 비싼 리소스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헤더 컴프레션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IP 헤더를 줄여보자. 그래서 다시 받으면은 디컴프레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zip 파일을 다시 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컴프레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integrity protection. 그다음에 그 밑에 ciphering. 그래서 이 두 개가 뭐가 다르냐면 integrity protection은 누군가 내 패킷을 중간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청이죠, 도청. 누가 내 패킷을 열어봤는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인테그리티 프로텍션을 이용해서 누가 내 패킷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이퍼링은 말 그대로 암호화시키는 거죠. 데이터를 암호화시켜서 열어봐도 그 데이터가 뭔지 모르게. 그렇죠? 그래서 사이퍼링. 그래서 이 두 개는 바로 G노드B와 UE 사이의 시큐리티 펑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G노드B와 코어 네트워크 사이에도 시큐리티가 있고 핸드셋과 코어 네트워크 사이에도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은 시큐리티가 대단히 강조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중간에 누군가 내 보이스나 내가 중요한 뭐 뱅크 인포메이션을 중간에서 라디오를 읽어서 열어보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시큐리티가 있다라고 우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되면은 이제 PDCP에다가 헤더를 붙여야겠죠. 왜냐면은 그 데이터를 받았을 때 여기서 헤더를 까서 헤더를 열어봐서 그 헤더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를 이 데이터가 PDCP 데이터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헤더를 붙이고 자 마지막에 이제 여기 라우팅 듀플리케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듀얼 커넥티비티에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듀얼 커넥티비티 그다음에 CA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의 다른 점은 듀얼 커넥티비티는 데이터가 스플릿되는 것이 PDCP다. 요 바로 이 레이어에서 데이터가 스플릿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코어 네트워크에서 라디오로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라디오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5G 라디오로 보내야 될지, 4G에서 보내야 될지, 그렇죠? 그러면 어느 프로토콜에서 이 데이터를 스플릿할 것이냐, 그렇죠? PDCP에서 스플릿을 하면은 이것을 듀얼 커넥티비티, DC. 그래서 LTE가 결정하기 때문에 ENDC, 그렇죠? ENDC라고 그러고 만약에 5G도 듀얼 커넥티비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5G가 듀얼 커넥티비티를 쓰면은 NRDC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그거는 맥 레이어에서 스플릿을 합니다. 데이터를. 그렇죠? 그래서 뭐 P셀, 프라이머리 셀, 그다음에 세컨더리 셀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 다 스플릿되는 거를 바로 이제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마 전에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DC 때문에 이런 라우팅 듀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를 받으면은 헤더를 열어보고 암호를 풀어야겠죠. 그죠? 데이터 암호를 풀어보고 인테그리티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누가 내 데이터를 받는지 안 받는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리오더링, 그렇죠? 시퀀스가 뭐 바뀌었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보고 똑같은 듀플리케이션이 있는지, 그렇죠? 이 듀얼 커넥티비티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가 4G나 5G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듀플리케이트가 있으면은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왔으면은 하나는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로 올려서 헤더를 디컴프레스해서 이제 SDAP로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대략적으로 PDCP가 동작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듀얼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업에 가보면은 그리고 뭐 3GPP 아마 그런 회의장에서도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MCG bearer, split bearer, SCG bearer,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이 솔루션들이 여러 솔루션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스플릿 베어러를 많이 쓰는데 대부분 스플릿 베어러는 보시면은 데이터가 어디로 오나 바로 LTE로 오죠. 그렇죠? LTE로 메인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들이 이 LTE로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는 코어 네트워크이죠. 코어 네트워크에서 예를 들어서 난 유튜브가 보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의 영상 호통사 영상을 누르면은 그 유튜브 데이터 패킷들이 날라와야겠죠. 유튜브 서버로부터 유튜브 서버에서 코어 네트워크로 가고 코어 네트워크에서 이제 라디오로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 G노드B나 E노드B에서 라디오를 쏘는 거죠. 여러분 핸드셋으로. 자, 그런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스플릿할 것이냐. 그렇죠? 스플릿을 만약 ENDC면은
4G와 그때 제가 아마 ENDC 편을 보시면은 이해가 NSA나 ENDC 편을 보시면은 이해가 더 쉬울 수 있는데 데이터가 오면은 4G로 보내줄지 5G로 보내줄지 아니면 데이터를 스플릿해서 어느 데이터는 4G로 갈지 5G로 같이 갈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바로 이제 누가 결정을 하냐? PDCP의 어떤 PDCP, 누구의 PDCP? 바로 이 노드 B의 PDCP가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ENDC의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이제 MCG 베어러는 대부분 LTE 전용 핸드셋에게 쓰여지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 핸드셋은 내 핸드폰은 5G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4G를 이용하겠죠. 그 말은 데이터가 이렇게 와서 그냥 이렇게 와서 여러분의 핸드셋으로 가겠죠. 근데 여러분의 핸드셋이 5G를 서포트하는 NSA 폰이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 네트워크에는 SA가 없다. 그럴 때는 데이터가 이렇게 와서 그렇죠? 어떤 데이터는 이렇게 가고 어떤 데이터는 이렇게 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셋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스플릿 베어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듀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SCG 베어러는 이게 이제 세컨더리 셀 그룹인데 이제 데이터가 뭐 스플릿을 저 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코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주거나 이렇게 보내주거나 그렇죠? 근데 그런 솔루션은 대부분의 네트워크 회사들이 대부분의 오퍼레이터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스플릿 베어러를 쓴다. 현재 쓰고 있는 NSA 솔루션은 대부분 스플릿 베어러를 쓰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PDCP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CA를 이용하면 이 맥 레이어에서 스플릿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들이.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PDC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상위 단인 SDAP 그리고 뭐 RRC까지 NAS까지도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상위 단까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